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의 한중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 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결과를 선거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공공시설물 불법 광고 부착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을 실시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 보조금 421억 4천만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가리봉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영구 거류증 편리화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상세한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후보자의 호감도나 지지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칫 선거 여론조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언론사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도 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거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 보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나 왜곡이 가능성이 있고 마치 선거 여론조사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언론사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도하면서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 선거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에 치러져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잘못된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선거 보도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포털 사이트나 SNS 등 제한적인 대상에서 수집하므로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해 두 팔을 걷었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지주위에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와 스티커 잔재들, 그리고 보도위 통행을 방해하는 풍선형 유동 광고물 등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벽보 현수막 수거 보상제와 광고물 상시 기동반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는 구가 광고물 발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주, 가로등, 교통신호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착 방지판은 특수 표면 처리로 벽보 등 광고물 부착이 방지되고 흔적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어 연도별로 구간을 정해 그 설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되는 구간은 대방역에서 신길역 구간 양방향과 신길 삼거리에서 신풍역 구간, 신풍역에서 도림 사거리 구간 총 7.5km 가로 등 전신주, 신호등 등에 총 603개의 방지판을 설치합니다. 설치에 앞서 구는 배전함 등 기타 다른 공공시설물에 남아있는 광고물 부착 잔재물인 테이프, 끈 등을 제거하는 흔적 지우기 사업도 병행 실시합니다. 청소 도구가 담긴 다목적 흔적 지우기를 이용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골목길 인근 등 지저분한 광고물 잔재를 지워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는 광고물 365 감시반을 신규로 운영해 도로 위 통행을 막는 풍선형 입간판 배너 등 유동 광고물 정비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3인 1조로 구성된 감시반이 나서 불법 광고물 설치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 보조금 421억 4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누리당 등 6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선거 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자녀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기반의 공동체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문화경제 재생 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서울시는 1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 계획을 말합니다.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과거 60, 70년대 산업발전의 중심지였으나 경제 위기로 인한 구로공단이 쇠퇴하면서 지역의 산업 상권 침체, 뉴타운 사업 해제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인프라 부족과 시설 노후와 중국 동포 간 갈등이 가속화되어 쇠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4월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2차례 관문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월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가리봉 일대 33만 2천여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가리봉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특성을 통해 공동체 생활환경, 문화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 선정 후 중앙대 배웅규 교수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했으며 뉴타운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치유 단계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학교 3기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질아래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을 비전으로 주민협의체 협의와 공청회 등 수십 차례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과 국토교통부 관문심사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가리봉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과 공유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수렴된 도시재생 사업은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마중물 사업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중물 사업비 외에도 중앙부처,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291억 원의 예산이 협력 사업으로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 통과된 활성계획이 고시되면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질아래를 품고 더하는 가리봉이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외국인 영구 거류증 편리화 개혁 방안이 최근 개혁 전면 심화 지도소도의 제32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됐습니다. 개혁은 올해 2분기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개혁 후 외국인 영구 거류증의 사용 효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혁 조치에는 4가지 부분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신분 인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중국 제2대 신분증 식별 기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철도, 민간 항공 등 관련 정보 시스템을 개조해 영구 거류 외국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맞춤형 홍보로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에 대한 인식을 높여 소지자가 여러 가지 사회적 사물을 보는데 편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방예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